이번 시간은 스베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베잉을 하는 것은 스베이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스베잉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좌측 그림이 바로 스베이어입니다. 스베이어 테이블이 있고요. 그 위에 모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스베이어는 이런 기구입니다. 기구이고 이것은 결국은 어떤 패스 오브 인서션이라는 그런 보철물이 즉 RPD의 프레임워크가 들어가는 그 방향을 정하고 원하는 곳에 언더컷을 어, 측정하고 필요 없는 언더컷이 필요 없는 부위를 블락아웃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렇게 제일 처음에 사용하는 게 우리가 다이아고노식 서뱅이라고 합니다.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언더컷을 구하고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조정해서 어,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충분히 낮춰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낮춰줘야 될지를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다이아그노시스 스뱅입니다. 두 번째는 웩스 패턴이죠. 우리가 그 스페이드 크라운을 제작할 때 이거 웩스 패턴에서 스페이 라인을 평가하고 언더컷을 평가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그 캐스팅 했을 때 그런 레스토레이션이 나왔고요. 그 레스토레이션을 우리가 머시닝 하는 거죠. 머시닝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럴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강 형성이 다 되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상을, 그러니까 틀립 본을 떼는 거죠. 메탈 프레임워크의 이 본을 뜨면 그게 바로 마스터 캐스터가 되고요. 그 마스터 캐스터에서 다시 정확하게 언더컷이라든지 프락시멀 페이트라든지 그런 걸 놓기 위해서 스베잉하는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바로 마스터캐스터 스베잉입니다. 마스터캐스터 스베잉이고요. 그 스베잉의 결과로 저희가 블락아웃을 하는 거죠. 이 블락아웃은 큰 의미에서 블락아웃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 디테일한 면은 뒤에서 나오지만 뭐 쉐이프도 블락아웃이라든지 패러렐 블락아웃이라든지 아비추럴 블락아웃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마스터 캐스트를 블락아웃 하는데 스베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베어는 무엇일까요? 스베어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설피스나 캐스트의 다른 부위의 상대적인 패럴리즘을 결정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베잉의 주 목적은 RPD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오랄 스트럭처의 마디피케이션을 확인하는 것이 스베어의 주요 목적입니다. 스베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를 보면은 호리젠탈 스베의 베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G가 뭐죠? 스베이 테이블입니다. 그 테이블이 그 위에 스베이 베이스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B는 버티컬 암입니다. 버티컬 암이고 C가 호리젠탈 암이죠. 그러니까 호리젠탈 암에서 D가 버티컬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그 스핀들에 스핀들 타이트닝 스크루가 있습니다. 스핀들 타이트닝 스크루는 그 툴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가 툴이죠. 툴은 여러 가지가 뒤에 보면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어 툴에 대한 그런 사진인데요. 제일 위에가 언더컷 게이지입니다. 언더게이지 끝 게이지는 그 제일 위쪽에 스페어 언더컷 게이지 위쪽에 보면 패럴을 합니다. 패럴을 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늘어지죠. 가늘어지고 제일 끝에 보면은 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10게이지, 20게이지, 30게이지 즉 언더컷을 측정하는 그런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더컷 게이지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카본 마커. 카본 마커인데 요거는 보면은 라인을 그리고 있죠. 즉 패스 오브 인서션을 따라서 라인을 끊는 그런 카본 마커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왼쪽에 보면 이게 어널라이징 라드로 합니다. 어널라이징 라드는 분석봉이라고 하는데 패널을 합니다. 이런 패널을 해갖고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스베이언 블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언더컷 에어리어나 이런 언더컷 에어리어를 웩스를 통해 가지고 패럴렐하게 웩스를 깎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흔히 쓰이는 그 언더컷 게이지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 언더컷 게이지하고 젤렌코 언더컷 게이지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각각 그 네이 같은 경우는 10게이지, 20게이지, 30게이지, 언더컷 게이지가 각각이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젤렌코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언더컷 게이지가 있고요. 이것을 돌리면서 10게이지, 20게이지, 30게이지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컷 게이지는 치아가 컨택된 상태였어요. 샤프트에서 컨택이 된 상태에서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면서 샤프트하고 언더컷 게이지가 같이 닿을 때 그 점이 바로 언더컷, 각각의 양에 대한 그런 언더컷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수치가 있는데, 우리가 1인치는 2.54cm 정도 되는 거 알죠? 그게 바로 25.4mm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10 게이지라고 하는데, 10 게이지는 뭐냐면은 10 곱하기 1 게이지가 1000분의 1인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게이지는 0.254mm 정도 됩니다. 우리가 10 게이지가 흔히 캐스트 클라스프, 캐스트 클라스프의 언더컷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한 0.225 밀리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툴 중에서 테이프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2도, 6도 정도의 그 테이프드 툴이 있는데, 이것은 블락아웃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툴입니다. 2도나 6도로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블락아웃 해버리면은 우리가 그 캐스트 메탈 프레임워크, 그죠? 캐스트에서 메탈 프레임워크가 방해가 되지 않게 되겠죠. 그럴 때, 즉 블락아웃 할 때 2도, 6도의 툴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번이 보면은 네이의 웩스 트리머라고 합니다. 웩스 트리머라고 하는 것은 그 패러렐 블락아웃, 캐스트에 패러렐하게 블락아웃 할 때 네이 웩스 트리머 사용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네이 스베이어 블레이드라고 있습니다. 이 스베이어 블레이드하고 웩스 트리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네이 스베이어 블레이드는 한쪽에는 패러렐을 하고요. 반대편에는 약간 볼록해가지고 이런 테이프드 블락아웃하고 비슷하게 완전히 그냥 쉽게 그냥 아비처리 비슷하게 이렇게 블락아웃하는 그런 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 스페어 테이블 위에 캐스트가 있죠. 이 캐스트가 있는데 그 스페어 테이블에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돌리게 되면은 저희가 캐스트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기울이는데 주로 교환면하고 이런 밑에 있는 면, 그 베이스 면하고 평행할 때가 주로 저희가 제로 틸트라고 하거든요. 이 제로 틸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굴절 플레인이 그 베이스하고 거의 평행할 때를 제로 틸트를 하고요. 그리고 앞뒤 쪽으로 기울을 수 있거든. 그거를 엔티리어 또는 포스로 틸트라고 하고요. 측방으로 이렇게 기울일 수 있죠. 이게 바로 레터럴 틸트입니다. 이렇게 스웨어 테이블은 앞뒤, 좌우 그렇게 틸팅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 틸트가 그 RPD에서 모든 RPD 제작이 스타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A같이 우리가 제로 틸트, 여기 베이스하고 병행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하이트 컨트롤을 그려보면 B와 같이 되겠죠. B와 같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엔티를 틸팅이 됐다고 생각해보면 엔티 틸팅 시키면 하이트 컨트롤가 C같이 되겠죠. C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메탈 프레임워크를 제작한다면은 이런 패스에서는 유지를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우리가 치아가 대부분 다 우리가 덴처가 들어가는 그 RPD 메탈 프레임워크가 들어가는 방향을 보면은 교합면이 평행한 상태에서 RPD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입안에서 점착성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덴처를 그 RPD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결국은 이때 즉 수평인 상태에서 우리가 저항을 줘야 되는데 리텐션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는 음식물을 씹었을 때 그 리텐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틸트 상에서 리텐션을 갖는 게 어, 진정한 의미에서 리텐션입니다. 아니면 패스 오브 인서션, 즉 가이딩 플레인이 명확하게 그 라인을 정해줄 때 유지를 진정한 의미에서 유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아를 쿨러절, 미들, 징집을 서두로 나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스베이 라인이 초록색 같이
그렇게 꺼졌을 때 아이디얼하게 저희가 리텐티브 암이 징지발 서드로 들어갔죠. 서비컬 서드 또는 징지발 서드로 갔는데 서비컬 서드에서 10게이지에서 언더컷을 갔고요. 그러고 어프로칭 암, 즉 숄더 부위와 미들 부위가 어, 가급적 밑에 있는 거죠. 가급적 서비칼이나 미들 서드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지하의 센터 오브 로테이션에서 가깝게 되기 때문에 위에 한 효과를 덜 미친다고 얘기했죠. 네, 이렇게 디자인돼야 됩니다. 이렇게 또 스베이 라인이 가질 수 있도록 스베이 라인의 모양이 메이저 보컬, 메이저 보컬에 위치되도록 그런 스베이 라인을 그리도록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캐스터의 그런 지하의 보컬의 리텐티브 에어리어를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오브 인서션하고 패스오브 리무브는 뭘까요? 즉 보철물이 들어가는 그 방향입니다. 방향인데 이것을 정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 커넥터, 즉 프락시멀 플레이트가 주로 정합니다. 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이딩 플레인이 항상 패스 오브 인서션에 패럴렐 해야 되거든요. 이 가이딩 플레인은 보통 저희가 그 크롤이나 크라토코빌에서는 좀 다르죠. 뭐 크라토코빌 같은 경우는 가이딩 플레인 아주 길게 해야 된다고 하고 크롤 같은 경우는 짧게 한다고 얘기했죠. 짧게 하는데 우리 컨템포러리 컨셉은 뭐냐면 스튜어트 이 책에서 스튜어트 책을 참고를 해보면 한 2mm에서 4mm보다 2에서 4mm보다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보통 한 2에서 4mm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디머 같은 경우는 주로 구르즈 마이지널 리치에서 미들 서드하고 징지발 서드가 만나는 부위까지 연결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 저도 한 그 정도 한 4mm 정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프락시멀 플레이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지대체 힘을 많이 준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컨셉을 갖고 아마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가이딩 플레인이 결국은 패스 오브 인서션과 패스 오브 리무브를 정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이너 커넥터적 프락시멀 플레이트가 보천물을 삽입하거나 제거할 동안 계속 가이딩 플레인하고 접촉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패스 오브 인서션과 패스 오브 리무브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 클래스 1 RPD 같은 경우는 물론 가이딩 플레인하고 그 닿는 부위에 의해서 패스 오브 인서션, 패스 오브 이터레이 정해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뒤쪽으로 나가는 그죠? 한 45도 각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패스 오브 인서션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케네디 클래스 1에는 다양한 정도의 그런 앵글을 가집니다. 패스 오브 인서션을 해당하는 앵글을 가지고요. 반면에 케네디 클래스 2가 마디피케이션 스페이스를 가진 그런 경우를 보면은 마디케이션 스페이스가 그 가이딩 플레인을 두 개를 갖고 있겠죠. 이런 경우는 마디피케이션 스페이스가 패스 오브 인서션을 결정하죠. 케네디 클래스 3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네디 클래스 3도 한 개의 패스 오브 인서션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가이딩 플레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클래스 1이냐 2냐 3냐에 따라서 그런 패스 오브 인서션이나 패스 오브 위드도어를 가지는 그런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페이의 그 목적을 보면은 다이아고널 캐스트를 스페잉하는 거수 있고요. 다이아고널 스페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웩스 패턴을 컨투어링 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탈 세라믹 그 크라운을 스페잉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하고 인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 리테이너를 그 웩스 패턴 웩스에다가 그 붙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레스터 시트, 인터널 레스터 시트, 인터널 코로날 어태치먼트가 비슷하거든요. 그 인트라 코로날 레스터 시트를 위치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캐스트 레소레이션을 머신닝, 그 캐스팅 되는 것을 프락시멀 가이딩 플레인을 그 매끈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마스터 캐스트를 스베잉 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저희는 다이아그노스틱 서베잉의 목적 그리고 마스터 캐스트를 서베잉 하는 목적으로 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아고노스틱 스베잉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를 정하는 겁니다.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를 정하는데 그 정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가이딩 플레인, 그리고 언더컷, 그리고 인터페어런스를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을 고려해가지고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 또는 패스 오브 리무브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시하는 게 결국은 모델 프리퍼레이션을 보는 거죠. 그 퀘스트를 모델 프리퍼레이션을 함으로써 그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이 만들어져야 될, 그 적용돼야 될 그런 부위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퀘스트에 그 표시를 하게 되고, 그 표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입안에서 직접 마우스 프리퍼레이션, 입안에서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 변형을 시키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다이아고노스틱 서빙입니다. 위에가 바로 다이아고노스틱 서빙을 통해 가지고 모델 프리퍼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언더컷을,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를 하죠. 우리가 필요한 언더컷, 메이저 보컬의 CKG 언더컷을 표시하고요. 우리가 실선이 서베이어 라인입니다. 서베이어 라인인데, 우리가 점선이 뭐냐면 서베이 라인을 마디피케이션을 한 저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클래스 팀만 징집을 서들적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한 0.25mm 정도 점선에 해당하는 부위를 표시하고요. 그것을 스베이어 블레이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이트 오브 컨티어를 깎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게 바로 모델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이아고니스틱 캐스트에서 다이아고니스틱 서빙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프리퍼레이션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직접 깎아보는 거죠.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그 마우스 프리퍼레이션, 즉 레스트 형성이라든지 우리 에나멜로 플라스터라든지 이렇게 삭제가 필요한 부위를 표시하는 게 바로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의 그런 정확한 차팅, 액큐레이트 차팅이라고 합니다. 이 차팅을 통해서 우리가 입안에서 직접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을 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가 리무브를 결정하는 그런 팩터를 보면 그 네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가이딩 플레인하고 언더컷, 그리고 인터피어런스, 에스테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가이딩 플레인입니다. 이 가이딩 플레인은 결국은 대부분 프락시멀 투스 서피스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이런 상대적으로 패러렐한 그런 프락시멀 투스 서페이스를 갖도록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치아를 삭제하느냐, 가이딩 플레인을 위해서 치아를 삭제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이딩 플레인을 정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이 가이딩 플레인의 프렉시멀 플레이트가 닿음으로써 클라스프 어셈블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즉, 그 파세비트 비박의 프렉시멀 플레이트가 가이딩 플레인에 닿음으로써 우리가 밑에 그림이 있죠. B가 리텐티브 클래스 밤이죠. 그 리텐티브 클래스 밤하고 여기가 C가 뭐죠? C가 레시프로컬함이죠. 레시프로컬함이고 A가 레스트입니다. 레스트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런 클래스 어셈블리가 예견 가능하게, 예상 가능하게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페이스 오브 플레이스먼트를 결정하는 두 번째 팩터, 중요한 팩터, 리텐티브 에어리어, 즉 언더컷입니다. 리텐티브 에어리어는 꼭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그 주어진 그런 페이스 오브 플레이스먼트에 꼭 있어야 되고요. 그 클래스밤이 하이트 오브 컨티어가 하고 닿고요. 닿아가지고 그 컨벡시티, 즉 하이트 오브 컨티어를 지나가지고 언더컷 에어리어를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더컷 에어리어를 고려한 그 패스 오브 인서션을 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리텐션은 양쪽에 같이 같은 정도의 이번 리텐션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스 플레이스먼트를 바꾸어 가지고 이번 리텐션을 갖도록 하면 좋겠죠. 즉 앵글 오브 서비컬 컨버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이렇게 2번 그 리텐션을 갖기 위해서는 그 클래스의 사이즈라든지 랭스라든지 머티리얼을 바꾸면 뭐 조금 더 비싸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퍼 암의 플렉시빌리티를 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플렉시빌리티 조절해 가지고 리텐션의 정도를 비슷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족한 언더컷, 아이바를 위한 부족한 언더컷의 경우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로 틸트에서 스뱅 해보면 이렇게 A번 같이 좌측 A번 같이 언더컷이 부족할 경우이죠. 이럴 경우는 버칼로 틸팅을 시켜보면 언더컷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서 오른쪽과 같이 아이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틸팅은 그 파저티브한 가이딩 플레인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 파저티브한 가이딩 플레인을 제로 틸트 이외에 틸팅 시킬 때는 항상 그 패스에 맞게 우리가 가이딩 플레인을 설정해 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그런 프락시멀 플레이트를 제작해 주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리텐션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락시멀 플레이트에 의한 파지티브 컨택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렇게 틸팅 시킬 때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를 결정한 세 번째 요소는 인터페런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런스는 투스 언더컷 또는 뭐 토러스, 소프티슈 언더컷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위에 보면 투스죠. 치아가 링골적으로 많이 쓰러졌죠. 링골적으로 많이 쓰러졌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 오브 인서션이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주로 이쪽 경우에는 뭐 투수 모디피케이션을 합니다만 그렇게 패스 오브 인서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오른쪽 위에 보면 소프티시 인터컷, 즉 아이바가 올라갈 때 이런 언더컷이 심하면 안 되죠, 그죠? 인터컷이 심하면 푸드 인펙션이 많이 생기죠. 왜냐면 블락아웃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 엑스 오스토시스와 같은 그런 토로스가 있으면은 그 패스 오브 인서션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철물은 이런 인터페런스가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야 되는 거죠. 이쪽 치아나 그 섭티슈 인터페런스가 없는 상황에서 보철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그 인터페런스는 사실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는데 이거 세 번째 역할이거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가이딩 플레인이죠. 가이딩 플레인이 정하고 두 번째가 언더컷입니다. 언더컷 컷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인터페어런스인데 가능한 이런 인터페어런스는 제거되는 게 좋습니다. 제거될 수 있으면요. 제거하는 방법은 마우스 프리프레이션, 즉 광의 마우스 프리프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서저리 잘라내는 거죠. 인터페어런스 해가지고 그리고 발치, 그다음 뭐 인터페어링 투스를 마디피케이션, 즉 에나멜러 플라스틱 정도 되겠죠. 아니면은 레스토레이션 수복을 하는 거죠. 크라운을 깎아서 스페이드 크라운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인터페런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블락아웃입니다. 마사케스에서 블락아웃을 하는 거죠. 인터페런스가 안 닿게 이렇게 블락아웃을 하는 방법인데 이런 블락아웃의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블락아웃을 지나치게 하면 결국 공간이 뜨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일 수 있겠죠. 인터페런스가 제거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즉 메디컬 컴프라이즈 페이션트나 환자가 원하지 않을 때 수술을 하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요소, 즉 존재하는 그런 리텐티브 에어리어, 리텐션이나 가이딩 플레인을 희생하는 거죠. 이렇게 희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터페런스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희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터페런스에 좌우되는 그런 패스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패스를 갖기 위해서는 레스토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스토레이션을 해가지고 즉 스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레스토레이션에서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는 그 방법밖에 없죠. 거기에서 원하는 뭐 가이딩 플레이나 언더컷을 얻어야 되고요. 이렇게 레스토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덴처 베이스나 메이저 커넥터의 디자인을 변경해서 인터페어런스를 제거하는 제거하는 게 아니죠. 제거가 될 수 없을 때는 디자인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터페런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골 인클리네이션 많이 심하죠. 여기에서는 언더컷이 링골 쪽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 커넥터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요. 레시 프로클라임 들어가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리컨튜어링이나 레스토레이션 그리고 패스 오브 인서션을 그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럴 때 패스 오브 인서션을 바꾸는 것은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요소 가이딩 플레인이나 언더컷에 심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은 리컨튜어링, 즉 에나멜 플라스틱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겠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이거는 수복, 레스토레이션 해가지고 스페이드 크라운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차선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인터페어런스 예를 보면은 그 엑스오스토시스가 있죠. 여기 보면은 그 버칼에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죠. 밑에는 하악에는 종을 튀죠. 위에서 중간에 두 사진이 볼록 튀어나오는 게 바깥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게 엑스오스토시스입니다. 이 인터피어런스는 덴처 베이스가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서지컬로 그래 리무브 해주는 게 좋죠. 서지컬 리무브 했는 게 양쪽 바깥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제가 있는 사진이고요. 거기에서 발치 레지솔루트하고 이 엑스 오소시스를 제거한 그런 본이 바로 오른쪽 밑에 사진입니다. 이렇게 본이 인터피어런스가 있을 때 서저리로 리무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인터페어런스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 서지컬 리무버를 사용했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 텐처베이스 쇼트닝, 릴리프, 패스 오브 인서션을 체인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서지컬 리무버이죠. 이런 인터페어런스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릴리프를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죠? 덴처 베이스 밑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이는 그런 공간을 형성하게 되죠.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지컬 리무벌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드라인에 토러스가 있는 경우 여기서 뭐 디자인을 바꾸면 되죠. 메이저 커넥터 디자인을 체인지하면은 이렇게 뭐 서지컬 리무벌 하지도 않고 릴리프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메이저 커넥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 하악의 경우입니다. 토러스 만디블라 레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디자인을 변경시켰죠. 디자인을 변경시키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지컬 리무버리 훨씬 더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런 서저리가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이런 디자인을 변경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캐스트 사진도 보면은 결국 서지컬 리무버를 했는 거죠. 토너스 만디블라리스에서 그죠? 이게 바로 메이저 커넥터의 제 위치에도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악전 지부에 그 소프티슈 언더컷이 있는 경우죠. 소프티슈 언더컷이 많아가지고 오른쪽 그러면 그 패스 오브 인서션을 변경시키는 거죠. 변경시키는 건데 이런 것은 항상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 오브 인서션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위반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덴처 베이스를 쇼트닝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경우도 버칼의 언더컷이 소프트시 언더컷이 많이 심하죠. 언더컷이 심해서 아이바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죠. 이럴 때도 패스 오브 인서션을 버칼 틸팅 시키는 것은 리미테이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많이 손상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프 하게 되면 음식물이 많이 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에이커스 클래스퍼 쪽, 즉 만약에 스트레스 릴리싱 클래스퍼가 필요하다면 로또와이어 정도로 변형시켜 주는 게 좋겠죠.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한 네 번째 벡터는 에스테틱을 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하고 조화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패스 오브 인서션을 인접지에 수직이 되게 놓습니다. 인접지에 수직에 놓음으로써 파필라 부위에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공지하고 조화로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함으로써 클라스퍼 암의 이런 메탈이 보이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는 게 심미입니다. 심미를 위한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의 선택은 인접치의 가장 그 심미적인 그런 위치에 놓는 게 중요하죠. 즉 인접치와 파필라하고 조화롭게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클라스프 메탈 디스플레이를 줄이는 그런 게 좋습니다. 즉 디소징지벌 에어리에 언더컷을 준다든지, 그리고 메탈 세라믹 레토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리고 레스토레이션 컨튜어를 서비칼의 위치, 언더컷 서비칼 서드에 위치하도록 하게 되면은 메탈이 적게 보이겠죠. 그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패스 플레이스먼트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전치부에 그 미싱 엔틸 투스를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 그리고 파셜 벤처로 꼭 디자인되어야 될 때, 버티컬한 패스 오브 리플레이스먼트를 선택함으로써 보다 심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지문 미싱의 그 대체로 가능하면 픽스 파셜 렌즈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케니컬하고 펑셔널한 그런 파셜 렌즈의 그 효과를 위해서 상당한 양의 치아 프리프레션이 필요하면 더더욱 이렇게 픽스도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팩터, 가이딩 플레인, 언더컷, 인터페런스, 에스테틱을 고려해서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를 정합니다. 이렇게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를 정하고 이 정하는 과정이 틸팅 오브 더 캐스트죠. 캐스트를 틸팅하고 그 다음에 모델 프리퍼레이션을 합니다. 모델상에서 우리가 형태를 잡는 거죠. 예, 얼마 정도 뭐 인터페어런스를 제거한다든지 이거는 서베이어 블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프리퍼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베이스에 스코어링 합니다. 스코어링 하는 게 바로 트라이포디제이션입니다. 이 캐스트를 언제든지 서베이어 테이프를 다시 올리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올리면 항상 일정하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트라이포디제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리퍼레이션 됐던 모양을 보고 모델상에서 어느 부위가 프리퍼레이션이 필요한지를 표시하거든요. 그게 바로 Accurate Charting of the Mouse Preparation입니다. 이렇게 모델에서 프랩된 프리퍼레이션 되는 그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입안에서 버로 마우스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 프리퍼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체득합니다. 알지네이트 임프레션 체득해가지고 그걸 다시 스베잉을 해보는 거죠. 세컨드 스베잉 하는 거죠. 리스베잉을 합니다. 리스베잉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마우스 프리퍼레이션 하겠죠. 이런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이 완성되는 거죠. 다이아그노스 캐스트를 스베잉하는 그런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에 그 글루드 서피스가 평행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평행한 상태를 제로 틸트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제로 틸트에서 시작하는 그런 이유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의체 착탈입니다. 의체 착탈은 환자들이 쉽게 끼고 쉽게 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글루드 서피스하고 바닥하고 평행할 때 대부분 다 일어나는 운동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빼고 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언더컷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캐스트를 틸팅할 때 우리 제로 틸트에서 과도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우리가 틸팅을 시켜야 됩니다. 덴탈 스베이 그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일단은 스베이 테이블, 어저스블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거를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수평적으로 움직이는데 버티컬 암이 있습니다. 버티컬 암에 대해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왼손은요. 오른손은 분홍색으로 표시해놨죠. 이거를 넛입니다. 넛을 그러니까 스페어 탭을 좌우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넛입니다. 넛을 좌우로 틸팅 시켜서 그 괜찮은 위치, 선택된 위치에서 조이면은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 역할을 오른손이 합니다. 또 오른손은 이런 버티컬 암을 아래 위로 조작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저희가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가이딩 플레인이라겠죠, 그죠? 첫 번째 팩터가 가이딩 플레인인데 주로 AP 틸트에서 정합니다. 이런 가이딩 플레인은 주로 치아의 프락시멀 서피스에 썼죠. 프락시멀 서피스니까 엔티러 포스 틸팅으로서 정하게 됩니다. 일부 레터럴 틸팅을 통해서도 가이딩 플레인을 얻습니다. 특히 레시프로칼이죠. 레시프로칼 암입니다. 다이렉트 리테이너의 레시프로칼 암인데 이 레시프로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이딩 플레인을 얻기도 하죠. 위에 그림 중에서 중간에 그림 보면 그 하이트 오브 컨티어를 지날 때 리텐티브 암이 밀게 되죠. 치아를 링구로 밀게 될 때 B 그림을 보면은 그 AC 당초 그 링골에 있는 블록한 면을 평행하게 패스 오브 인서션에 평행하게 만들면은
이게 트루 레시프로케이션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 면을 형성해 주는 자체가 바로 가이딩 플레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레시프로칼 암도 가이딩 플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글을 보면은 메이저 커넥터에서 레스트를 연결해 주는 마이너 커넥터 부위도 가이딩 플레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엔티로 포스테리어 틸트의 결과는 평행한 프락시멀 서페이스의 가장 큰 면을 갖도록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AP 틸팅 할 때 보면은 서비칼에만 닿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마지날 리치만 닿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것을 희생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면은 마지날 리치가 컨택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지날 리치에서 우리가 프리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가이딩 플레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서비칼에 닿는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퍼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해야지만 이렇게 컨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선택의 경우에는 마지널 리치 컨택이 될 경우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벡터로 패스오브 인서션을 정한 두 번째 벡터는 언더컷입니다. 언더컷은 주로 레터럴 틸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레터럴 틸팅은 양쪽에 프린시플 어버트먼트에서 동일한 정도의 리텐션을 얻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 앞에서 설정된 엔티리어 포스리어 틸팅을 방해하지 않고 좌우로 틸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이딩 플레인에 평행하고 어, 적당한 그 리텐션을 얻는 그런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엔티리어 포스트 틸팅하고 레터럴 틸팅이 결정되는 이후에 우리가 패스 오브 인서션을 세 번째 고려해야 될 게 인터피어런스입니다. 인터피어런스, 즉 맨디블의 인터피어런스를 보면은 특히 메이저 커넥터하고 덴처 베이스의 그런 인터피어런스겠죠, 그죠? 맨디블을 보면은 링구얼 바 커넥터의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수 있는데 링구얼 바의 인터피어런스는 결국 보니 프라미넌스입니다. 즉 토러스죠. 그리고 링구얼리 인클라인드 프리몰라가 너무 이 링구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링구얼 바가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덴처 베이스의 시팅의 인터피어런스를 보면은 보니 언더컷, 저 엑소오스토시스입니다. 이런 게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인터페런스를 위한 메소드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두 개의 앞에 거를 희생시키면서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를 체인징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서지컬 리무벌, 이게 가장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덴처 베이스 메이저 커넥터 디자인을 변경시키는 거죠. 덴처 베이스를 짧게 하거나 메이저 커넥터를 아예 바꾸는 거죠. 링고를 바로 쓰지 않고 메이저 커넥터를 링고 플레이트 그리고 약간 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싱글론바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메이저 커넥터의 디자인을 바꾸는 거죠. 링구얼에 보면은 토로스가 있죠. 토로스 만디블라리스를 뭐 서지컬 리무브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왜냐면 링구얼 바가 제일 좋죠. 여기에는 프락시멀 플레이트가 아니고 링고 플레이트죠. 링고 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링고 플레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서지컬을 하지 않는 거죠. 맨디블에 토러스가 있는 경우 다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환자분이 수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릴리프를 했습니다. 릴리프를 하게 되면은 단점이죠. 저기에서 릴리프를 하고 또 매직 커넥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혀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릴리프를 하게 되면 메이저 커넥터하고 토러스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음식물을 끼울 수 있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 덴처가 들어갔습니다. 아래에 보면 특히 링골바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하악의 그 메이저 커넥터를 보면은 뒤집어 놨는 거죠. 이제 안쪽에서 보면 그 티슈 사이드에서 보면은 릴리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메이저 커넥터 모양이 어, 6게이지 할프 페어 쉐입이지만 움푹 들어가 있죠. 움푹 들어가지고 릴리프를 하고 메이저 커넥터를 그 제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즉 매직 커넥터 덴처 베이스에 생길 수 있는 인터페런스를 생각해 보면 매직 커넥터에서 생기는 그런 인터페런스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인터페런스가 생기는 그런 부위를 보면은 덴처 베이스, 버칼 쪽에 생기는 덴처 베이스의 방해가 되는 엑스오스토시스, 그리고 버칼로 그 경사진 구치부에서 생기는 그런 인터페런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버칼로 그 쓰러진 그런 구치부는 마이너 커넥터나 클래스 어셈블리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하이트 오브 컨티가 높은 거죠. 그렇게 인터ference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엑소스토시스가 있을 경우 릴리프를 하게 되면은 푸드 인펙션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지컬 리무버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덴처 베이스를 쇼트닝 한 거죠. 언더컷까지 가지 말고 하이트 오브 컨티어까지 많이 확장하고 짧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터먼트 투수의 서페이스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인터페런스의 가능한 그런 에어리를 살펴보면은 결국 마이너 커넥터와 클래스프 암에 의해서 가로질러지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치아에 생기는 인터페런스를 그런 제거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치아를 리쉐이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스 플레이스먼트를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프, 세 번째로 클래스프 디자인, 즉 바가 안 되는 경우, RPI가 안 되는 경우 RPA로 변경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치아에서 생기는, 치아의 설페이스에서 생기는 인터피어런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그노스틱 서빙을 통해서 치아면 어버트먼트 투스의 설페이스에 생기는 그런 인터피어런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인터피어런스를 확인하는 과정이 다이아그노스틱 서빙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러한 서빙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을 하죠. 엔티리어 투스의 가이딩 플레인을 먼저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 시트를 프리퍼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버칼면을 그 하이트 오브 컨트롤을 낮춰주는 거죠. 버칼면 하이트 오브 컨트롤 낮추고 팔라탈면도 하이트 오브 컨트롤 낮춰주고 밑에는 레스트를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하이트 오브 컨트롤을 낮춰주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인터피어런스, 클래스프 암이 들어가는 인터피어런스를 없애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반대편에도 가이딩 플레인 형성해주고 레스트를 시트죠. 레스트 시트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게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채택하고요. 거기서 캐스트를 만들고 다시 스베이어 테이블에 올리죠. 이렇게 세컨더리 다이그노스틱 서빙을 합니다. 이 세컨더리 다이그노스틱 서빙을 통해서 우리가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죠. 이 확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또다시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인터페런스, 제 인터페런스 에어리어는 프리몰라이 디지털 라인 앵글하고 그 몰라이 메지알 라인 앵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터페런스가 우리가 버티컬 마이너 커넥트에 방해가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제거되지 않고 인터페런스 제거되지 않고 그냥 서켓스가 넘어가지고 블락아웃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tongue에 디스컴포트가 생긴 불편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생김으로써 그 공간 안에 음식물이 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게 인터프락시만에서 올라가는 마이너 커넥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이너 커넥터는 항상 그 옥실러리 가이딩 플레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옥실러리 가이딩 플레인으로 사용됨으로써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인터페런스가 간과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가이딩 플레인을 꼭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터페런스에 대한 그런 고려 사항을 알아보고요. 우리가 패스 오브 인서션을 거의 정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에스테틱이죠. 이 에스테틱은 크게 클라스프의 위치, 즉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할 때 클라스프가 서비컬로 가면 좋겠죠. 이렇게 서비컬로 가면 좋으니까 클라스프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아티피셜 투스, 덴처 투스의 배열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클래스피 디자인은 그 주어진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를 심리적으로 만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클래스프는 바 클래스프 또는 C 클래스프, 즉 X 클래스프하고 테이프 로트와이어 클래스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설명된 그런 미케니컬 팩터를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클래스퍼만 심미적으로 놓이는 그런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공체 배열을 보면 인공체 배열이 심미적으로 하려면은 전체 보니까 우리가 그 버티컬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버티컬 하면서 뭐 하면은 지하 사이의 그런 공간 블랙 트라이앵글 줄일 수 있거든요. 블랙 트라이앵글 줄일 수 있고 메탈이 보여질 즉 프락시멀 플레이트에 의한 메탈의 디스플레이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버티컬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전치부가 RPD로 수복된다면은 그 선택된 버티컬 패스가 그 내추럴 투수하고 덴저치아의 그런 정션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자이언치아와 덴저치아의 변형의 최소화시키는 그런 패스오브 인서션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이언치아의 인브레이즈 컨티어와 같이 비슷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맥크라켄이라는 책에서 따왔는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 캐나인의 디스타를 얼터레이션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뭐 덴처 투스, 엔티리어 덴처 투스를 리플레이스먼트를 옵티마이즈 한다고 하는데 엔티리어 투스가 되겠죠. 프리몰라겠죠. 프리몰라 덴처 투스의 리플레이스먼트를 옵티마이즈, 즉 롱가이딩 플레인을 줌으로써 그 인브레이즈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10번에는 이렇게 PFM 크라운을 스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했는데 이 메자를 가이딩 플레인을 길게 했겠죠. 길게 해서 심미적으로 전치부가 전치부 덴처 투스가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롱 가이딩 플레인을 설정해 주는 그런 메탈 세라믹의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종적인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는 네 가지 고려사항, 즉 가이딩 플레인, 그 언더컷, 인터페어런서, 에스테틱을 고려해 가지고 엔티리어 포스뿐만 아니라 레트럴 틸팅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뱅을 하는 거죠. 스뱅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우스에서 체인지해야 될 그런 부위는 레드 펜슬로 우리가 캐스트에서 향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레트레이션 해야 될 부위는 빨간색으로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레스트 에어리어는 꼭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할 필요는 없답니다. 하지만 초심자한테는 필요하다고 하죠. 이 초심자에는 여러분이 속하겠죠. 그리고 항상 유의될 게 뭐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이라도 서베어 블레이드로 투스를 마디피케이션 해야 될 부위는 우리가 트리밍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리밍 해봄으로써 우리가 입안에서 마우스 프레퍼레이션, 즉 에나멜로 플라스틱을 할 때 잘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또한 항상 우리가 치아를 마디피케이션 해야 될 때, 특히 프락시멀 플레이트나 들어갈 부위, 즉 가이딩 플레인하고 버티컬 암이 들어갈 부위는 항상 해봅니다. 그리고 하이트 컨트롤을 낮춰야 될 부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세심하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베어 블레이드를 넣죠. 이 스베어 블레이드는 뭡니까? 우리가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 따라서 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드 마크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워터먼더 툴스의 서페이스를 깎는 거죠. 트리밍하고
이러한 그런 그 결과로 나타내는 그런 서피스는 우리가 입안에서 삭제되어야 될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핸드피스가 지워져야 할 그런 앵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앵글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 스톤 투스의 컷 서피스가 다시 그 레드 펜슬로 다시 마킹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웃라인만 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입안에서 로케이션 하기 쉬운 거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치미 기타 수술은 그 우리가 힐링이 필요하기 때문에죠.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되고요. 레스트 시티 프리퍼레이션은 가장 뒤에 해줘야 됩니다. 모든 프리퍼레이션이 행해지고 마지막에 행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레스트 시티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특히 가이딩 플레인이 먼저 형성되고 레스트 시트를 형성해야지 그 레스트의 그 모양이 우리가 힘을 전달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스트 시트를 가장 마지막에 프리퍼레이션 해야 됩니다. 스웨이드 캐스트입니다. 보면 좌측에 보면은 43분 싱글 레스트를 파야 될 부위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44분에 보면 메잘 레스터 및 디지털 가이딩 프레임을 형성해야 될 부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라이포디제이션이 43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그림을 보면은 앞뒤 구질 레스트가 프리프레이션 되어야 될 부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이딩 플레인을 형성해야 될 부위를 우리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메저 링골 라인 앵글 쪽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B금 쪽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스베이를 통해서 이 부위가 인터피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제거해야 될 부위를 결정하고 표시해 둔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하이트 오브 컨트롤을 낮추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클라스퍼 아머의 TV 보통 0.25mm CKG 언더컷으로 들어가죠. 언더컷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이트 오브 컨트롤 실선이죠. 실선이 보면 너무 높게 위치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이트 오브 컨트롤을 낮춰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레버 암, 즉 클라스프의 암의 그런 오리진하고 미들 부위가 가급적 우리가 징지발 서서하고 미들 서서에 위치되는데 위치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트 오브 컨트롤을 서서히 낮춰주면서 그 암의 그 시작하고 미들 부위가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무턱대고 낮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에나멜 두께가 이래서 한 1.5mm 정도 생각하면요. 한 0.25mm 정도 낮춰주는 것은 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0.25mm를 생각하고 이렇게 점선을 라인을 꺼보면 이게 아이디어란 하이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이트 오브 컨트롤가 먼저 닿으니까 이 하이트 오브 컨트롤 기준으로 서서히 삭제해 가는 거죠. 서서히 삭제해 가는데 이 점선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0.25mm 정도 치아를 삭제, 즉 에나멜 플라스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이트 오브 컨트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트 오브 컨트롤을 낮춰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리텐티브 암의 그 위치에 좋은 위치에 위치하도록 하여 줍니다. 서베이어 캐스트를 다시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켜야 될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서베이어 테이블을 저희가 계속 딴 환자들도 써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캐스트에 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서베이에 우리가 다이아그노스틱 서베잉 했던 그 관계로 올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특히 마우스 프리프레이션 할 때에는 다시 또 서베이어에 캐스트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션 그 캐스트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트라이포디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가 나오고요. 워킹 캐스트 즉 마스터 캐스트도 계속적으로 수배에 올려야 되죠. 이렇게 워킹 캐스트를 수배에 다시 올리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웩스 패턴 즉 스웨이드 크라운을 만들기 위한 웩스 패턴을 만들기 위해 쉐이핑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캐스트의 블락아웃을 트리밍한다. 웩스로 블락아웃 되는 것을 트리밍할 때도 어, 워킹 캐스트를 서베이에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언더컷 에어리에 그 클라스프 암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스베이에 워킹 캐스트를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트라이포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포딩은 서베이의 버티컬 암이 락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암은 그러니까 락킹했죠. 락킹해가지고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고요. 거기에 카본 마커를 연결하는 거죠. 그 카본 마커를 캐스트의 티슈 사이드에 세 개의 그런 멀리 떨어진 점을 형성합니다. 그 점이 세 개가 되죠. 이 세 개의 점이 어떻게 됩니까? 한 평면이 결정하게 돼요. 이 평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캐스트를 그 평면에 맞게 리오리엔테이션 시키면은 항상 일정하게 스베어 테이블에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바로 트라이포딩이라고 합니다. 이 트라이포딩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으로는 캐스트의 베이스의 뒤쪽 도잘 에스펙트에 두 개의 라인을 끊는 거예요. 두 개의 라인을 끊고 이 라인을 어떻게 끊냐면 스페어 블레이드에 샤프 인스트루먼트, 즉 나이프 같은 걸로 끊는 거예요. 끊고 앞쪽에 한 개 더 끊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은 또 한 개의 그런 평면을 만들죠. 이렇게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 방법은 핀덱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스트의 베이스에 그 볼록하게 튀어나온 철사 같은 걸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사가 서베이의 그런 버티컬 암에 끼워지거든요. 그 끼워진 상태에서 서베이 테이블을 고정하게 되면 한 평면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B를 보면은 그 도잘에 두 개의 라인 껐고요. 여기는 버칼이네. 버칼에 수직으로 라인을 한 개 더 끊는 겁니다. 서베어 블레이드하고 샤프한 그 나이프를 사용해가지고 세 개의 라인을 끄면은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한 평면이 바로 우리 캐스트를 오리엔테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 평면이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카본 마커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일정한 높이의 카본 마커를 설치하고요. 이 세 개의 라인을 티슈 사이드에 라인을 끊는 겁니다. 여기 라인이 짧기 때문에 도트라고 표현되거든요. 이렇게 점을, 세 점이 그 한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캐스트를 항상 한 평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스터 사이드에 라인을 끊는 조그만 라인이죠. 조그만 라인, 즉 도트를 끊는 방법 중에서 한 개가 언더컷 게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더컷 게이지도 일정한 높이를 갖도록 락킹하는 거예요. 락킹하고 여기에서 세 개의 그런 홈을 약간 파는 겁니다. 라인, 언더컷 게이지로 세 개의 라인을 파는 거죠. 이 라인을 수평으로 껐죠. 수평으로 껐고 거기에다 수직으로 껐고 동그라미를 칠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개의 이런 포인트가 나오죠. 이게 트라이포디제이션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본 마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낫지 모양이니까 잘 지워지지도 않겠죠. 여기 보면 베이스에 저희가 뭐 다울핀 비슷한 게 있죠. 다울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버티컬 암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전사 모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페잉 할 때 끼우는 거죠. 끼워가지고 어, 베이스에 붙이고요. 베이스 붙인 상황에서 이게 붙이는 것은 우리가 패턴 엔진을 붙여놨죠. 캐스트에 붙이고 이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스페잉에 올리는 방법으로 이것을 스페이의 버티컬 함에 연결해가지고 캐스트를 다시 스페이 테이프에 고정시키면은 예전에 우리가 스페이 했을 때 그 평면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 방법이 바로 핀덱스 방법입니다. 이 트라이포딩까지 다 합쳐진 그런 다이아그노스틱 스페이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GR 프리퍼레이션 해야 될 부위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메탈 프레임워크를 대충 다 디자인했죠. 그리고 주 투스가 얼터레이션 될 부위를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트라이포디제이션을 했죠. 이 결과로 우리가 나중에 그 마우스 프리퍼레이션 할 때 참고로 삼아가지고 이번에서 뭐로 마우스 프리퍼레이션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배의 목적은 왁스 패턴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가이딩 플레인을 A번에서 보면 설정하는 거 볼 수 있죠. 수배어 블레이드로. 또한 버칼 서피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버칼 서피스도 하이트 오브 컨티어가 리텐트 클라스프 암이
들어가기 적당하게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왁스 패턴에서 형성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스베이에서 왁스 패턴을 컨투어링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라믹 비니어 크라운의 스베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탈 세라믹을 그러니까 스베이드 크라운은 그 결국은 디지털 가이딩 플레인하고 버칼의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형성되어 있죠. 그 형성되어 있는 걸 리파인 합니다. 리파인 이렇게 저쪽에 그림 보면은 버죠, 그죠? 이게 밀링 버입니다. 밀링 버를 해가지고 가이딩 플레인하고 우리가 버칼의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이렇게 리파인 미세 조정하는 거죠. 미세 조정할 수 있죠. 미세 조정해가지고 하이트 오브 컨투어가 아이디얼하게 위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이널 글레이즈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죠. 우리가 PFM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이트 오브 컨투어가 이상적으로 놓인 후에 파이널 글레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컨투어링 하고 난 뒤에 파이널 그 글레이즈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스베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인트라코널 리테이너를 왁스 패턴상에서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 시스트, 인터널 레스트 시스트라고 있습니다. 기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플라스틱 폼인데 왁스에 놓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캐스트 레스토레이션, 왁스 패턴을 제작하고 캐스팅했죠. 캐스팅하고 나온 뒤에 밀링버로 밀링하는 겁니다. 이때 밀링할 때 마찬가지로 디스탈의 가이딩 플레인 및 버칼의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이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서베이에 밀링기하고 밀링버를 설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마스터 캐스트를 스베잉 하는 겁니다. 마스터 캐스트를 스베잉 하는 게 서베이의 큰 목적이죠. 여기서 마스터 캐스트는 새로운 캐스트로서 다시 스베이 되어야 됩니다. 프락시멀 설페이스가 어떻게 프락시멀 가이딩 플레인이죠. 프락시멀 가이딩 플레인이 정확한 그런 엔티로 포스 틸트를 잡을 수 있고요. 라테럴 틸트는 어떻겠습니까? 리텐티브 에어리가 동등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이퀄 리텐티브 에어리를 갖는 정도로 레터럴 틸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패스 오브 인서션이 정해지겠죠. 이렇게 패스 오브 인서션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로스한 인터페어런스가 마우스 프리프레이션을 통해서 제거되는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남아있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블락아웃 해야 됩니다. 이렇게 블락아웃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캐스트 베이스는 다시 스코어링 하는 거죠. 스코어링 해가지고 트라이포디제이션 해가지고 이 마스터 캐스트를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뺐다가 올렸다가 스페이어 테이블에 뺐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링이 필요합니다. 마스터 캐스트를 틸팅하는 과정입니다. 인전면에서 엔티리어 포스트 틸팅 하겠죠. 이는 가이딩 플레인을 따라 그렇게 패스 오브 인서션을 잡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언더컷을 찾죠. 언더컷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거노스캐스트에 했던 디자인을 참고 삼아 마스터캐스트에서 프레임워크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프레임워크 디자인 하고요. 이 상태에서 마스터캐스트를 우리가 블락아웃 하는 거죠. 블락아웃은 뒤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블락아웃을 한 모형에서 우리가 듀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다시 내화 모형 리프렉터리 캐스트를 만듭니다. 이 리프렉토리 캐스트에서 마스터 캐스트에 했던 디자인을 따라서 웩스업을 합니다. 이 웩스업 했는 걸 캐스팅이고요. 캐스팅했는 걸 조정해서 조정한다고 하는 거 바로 피니싱 앤 폴리싱이죠. 피니싱 폴리싱 해가지고 마스터 캐스트에 놓은 사진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다른 모형입니다. 좌측 밑이 블락아웃 하고 릴리프 하는 과정이고요. 이걸 두플리케이션 했는 게 중간에 거고요. 메탈 프레임으로 완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스터 캐스트를 스뱅하는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해 보면은 첫째 우리가 하이트 오브 컨트롤을 정해야죠. 하이트 오브 컨트롤을 정함으로써 우리가 리텐티브 언더컷의 양과 로케이션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remaining interference. 우리가 마우스 프리퍼레이션에 인터페런스를 제거했지만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블락아웃 하는 거죠. 특히 덴처 프레임워크의 그 리지드 파트에 의해서 가로질러지는 그 부위의 그런 인터페런스를 블락아웃 하기 위해서 스베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캐스트를 언더컷 게이지로 트라이포디제이션 하는 거죠. 트라이포디제이션 하고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죠. 여기서 트라이포디제이션이 조금 앞에 좀 잘못됐죠.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메이저 커넥터 밑에 트라이포디제이션이 있죠. 원래 트라이포디제이션은 그 설계 메탈 프레임워크가 들어가는 부위에는 트라이포디제이션을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는 그게 좀 잘못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이포디제이션하고 우리가 스베잉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합니다. 언더컷을 매징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언더컷을 어떻게 매징 하는지 마스터캐스트에서 정확하게 패스 오브 인서션 정해지고요. 그 마스터캐스트에서 리텐티브 클래스프 같은 오일 부위에 언더컷을 정하는 거죠. 언더컷의 양을 정하는 겁니다. 이때 주로 보통 몇 게이지라고 했죠? 10게이지가 정해진다고 했죠. 캐스트, 리테인에는 보통 10게이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테이프드로 또와이어 리텐션의 경우는 20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15게이지에서 20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게이지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아치 한 부위, 한 사이드에만 치아 남아 있을 경우 30게이지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캐스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언더컷 게이지, 언더컷을 우리가 확정하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저희가 우리 카본 마커를 사용할 때 항상 이렇게 한 면이 패럴 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 카본 마커 보면 어떻습니까? 따랐죠. 많이 따라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마킹을 하이트 오브 컨티로 그릴 수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한 사이드가 어떻습니까? 패러렐 하죠. 여기가 바로 치아의 그와 닿아야 되고 그 닿는 면이 바로 그 하이트 오브 컨티어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겠죠. 그만큼 원 카본 마크는 사용되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바의 다이렉트 리테이너는 그 하이트 오브 컨티어와 같죠, 그죠? 하이트 오브 컨티어 닿고 그 다음에 언더컷의 그 포인트, 언더컷에 우리가 10게이지라면 10게이지죠. 10게이지에 닿고 하이트 오브 컨티어까지 그렇게 제어가 닿는다고 하는데 보통 2mm입니다. 2mm인데 하이트 오브 컨티어를 약간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컴프렌셜 클라스퍼는 바 클라스퍼 RPVD보다 동일한 그림에는 더몰 플렉시블하답니다. 왜냐하면 바 클라스퍼는 곡면을 그린다고 했죠.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꺾이는 점부터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우리가 C 클라스퍼, 즉 A 클래스 클라스퍼가 더 플렉시블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더컷을 확정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언더컷 게이지의 쉔크가 하이트 오브 컨트가 닿겠죠. 하이트 오브 컨트 가장 불가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언더컷의 립이라고 해놨는데 이 언더컷의 립이 우리가 원하는 그 특정 언더컷에 닿겠죠.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우리가 언더컷 위치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언더컷의 위치하고 정도를 확정하는 거죠. 알바의 단면입니다. 우리가 10게이지 언더컷에서 우리가 먼저 닿고요. 이게 2mm 정도. 그게 뭐 하이트 오브 컨티어와 비슷한 위치가 됩니다. 한 2mm 정도 길게 하이트 오브 컨티어 쪽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리테이너가 TV, 그러니까 리텐션 TV 접촉해야 됩니다. 임상 사진입니다. 보면은 빨간 선, 좌측에 빨간 선, 오른쪽에 빨간 선이 있죠. 거기가 바로 10게이지입니다. 10게이지고, 여기부터 컨택이 되면서 위로 가면서 거의 하이트 오브 컨티어까지 한 2mm 정도 연장되는 그런 모양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임상 사진입니다. 캔서 환자입니다. 캔서 환자에서 자연치에서 투스 모디피케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클라스프 RPD, 즉 옵츄레이트를 제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스베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마스터 캐스트인지 알겠죠? 마스터 캐스트를 스펙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대편에서 멀티플 레스트하고 클래스 밤을 가져야 되죠.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게 바로 우리가 10게이지 언더컷 게이지로 우리가 리텐티브 클래스 밤의 팁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을 했는 게 오른쪽입니다. 여기 보면 클래스 밤이 디자인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마스터 캐스트에서 이렇게 언더컷을 확정하고 우리가 캐스트에 다시 디자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캐스트의 블락아웃입니다. 패스 오브 인서션과 그 언더컷 에어리가 정해진 후에 마스터 캐스트의 블락아웃이 시작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전에도 좀 이야기 드렸죠 싶은데 유일하게 멘탈 프레임워크의 그 플렉시블한 부위가 리텐티브 클래스의 팁이잖아, 그죠? 이 팁을 제외한 모든 리지드 파트가 지나는 그런 언더컷 에어리어는 블락아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패럴렐 블락아웃입니다. 이렇게 블락아웃하는 그런 웩스를 트리밍할 때는 스베이 블레드를 약간 따뜻하게 해가지고 깎는 게 훨씬 더 쉽게 잘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플리케이션 할 때, 우리가 왁스를 블락아웃하고 두플리케이션 할 때 너무 너무 뜨거운 그런 온도를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블락아웃한 왁스가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아니고 블락아웃입니다. 큰 의미에서 이 그 블락아웃은 다섯 가지 그 블락아웃 및 릴리프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로 블락아웃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패러렐 블락아웃입니다. 패러렐 블락아웃은 그 덴처를 시팅시거나 리무벌 할 때 동안에 덴처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가로질러지는 L에 언더컷이 있을 때 블락아웃을 하는 것을 패러렐 블락아웃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마이너 커넥터가 올라가는 부위에 패러렐 블락아웃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에어리어는. 두 번째입니다. 아비트리 블락아웃입니다. 아비트리 블락아웃 같은 경우는 이미 블락아웃이라고 하죠. 즉 편하게 그냥 손으로 그냥 떼가지고 툭툭 하거나 우리 기구로 웍스 스파츌라 같은 걸로 언더컷 에어리를 블락아웃을 한 것을 아비트리 블락아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쉐이프 더 블락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쉐이프 오브 더 블락아웃은 크라프트의 패턴이 놓일 자리를 어, 선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즉 90도 모양의 선반을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에 나중에 우리가 클래스 패턴을 놓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쉐이프 오브 더 블락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이저 커넥터 아래에 두는 그런 릴리프가 있습니다. 이 릴리프는 주로 32게이지죠. 링구얼 바 밑에 32게이지 웩스를 깔아줘 가지고 추가적으로 릴리프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메이저 커넥터 밑의 릴리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레드러 라이칸 그런 마이너 커넥터 밑에 두는 릴리프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덴처 베이스 레진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곳이죠. 주로 20게이지 웩스 또는 우리가 크랙트드 임프레션을 할 경우에는 한 1에서 1.5mm 정도의 공간을 준다고 합니다. 먼저 패러렐 블락아웃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지 리텐티브 클래스 터미널을 제외하고 모든 덴처 프레임워크는 패시브해야 됩니다. 즉 메탈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가로질러지는 그런 모든 언더컷 에어리어는 블락아웃에 의해서 제거돼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패러렐 블락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가이딩 대표적인 예로 그 가이딩 플레인 서피스의 서비칼에 있는 에어리어가 그 블락아웃 돼야 되죠. 그리고 마이저 커넥터, 마이너 커넥터가 가로질러야 되는 그런 언더컷 에어리어도 또한 그런 블락아웃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그 부위를 보면 가이딩 플레인으로 사용되는 그런 프락시멀 투스 서페이스의 밑에 그죠? 투스 서페이스 밑에 징지발 포션에 블락아웃 돼야 되고요. 그리고 리지드한 그런 마이너 커넥터에서 갈라지러지는 티슈 언더컷 그리고 바 클래스의 오리진에 의해서 크로스되는 티슈 언더컷 그리고 마이너 커넥터나 또는 링구어 플레이트에 의해서 가로질러지는 인터프락시멀 딥 인터프락시멀 스페이스도 또한 패러렐 블락아웃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하클라스프 암에서 징지발 크레비스까지 그 바하클라스프 밑에가 패럴렐 블락아웃 돼야 됩니다. 패럴렐 블락아웃 예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치아 사이죠, 그죠? 여기가 바로 마이너 커넥터하고 링고 플레이트에 의해서 커버되는 딥 인터프락시멀 스페이스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메이저 커넥터에서 마이너 커넥터로 올라가고 마이너 커넥터 레스로 연결되는 그 부위입니다. 이 마이너 커넥터 밑에 즉 티슈 언더컷인데 리지드 파트, 즉 마이너 커넥터에 의해서 크로스되는 부위에 티슈 언더컷이 있을 경우에 블락아웃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두 가지가 패럴렐 블락아웃의 예입니다. 패럴렐 블락아웃의 다른 그 에어리어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제일 위죠. 위에 왼쪽에 보면은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를 보면은 티슈 언더컷인데 바 클라스 오리진에 의해서 크로스되는 부위입니다. 여기서 아이바드가 거든요. 아이바가 오리진하는 그 밑에 우리가 패럴렐 블락아웃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 클라스 밤의 밑입니다. 바 클라스 밤에서 징지발 그래프스까지 이렇게 패럴렐 블락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가이딩 플레인 밑에 우리가 왁스를 놓고 패럴렐 블락아웃 하죠. 이게 바로 프락시멀 투스 설피스 아래 그렇게 블락아웃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바로 패럴렐 블락아웃입니다. 패럴렐 블락아웃은 말 그대로 그냥 평행하게 이도 뭐 각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평행하게 블락아웃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추리 블락아웃이 있습니다. 이 블락아웃은 그 하드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또는 클레이로 하고요. 이 패스 오브 플레이스먼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덴탈 스페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구체적인 부위를 보면 올 징지발 크레빗입니다. 이게 그냥 그 하드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왁스 스파츌러 그냥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로스 틴슈 언더컷입니다. 왁스 스파츌러로 아비추리하게 그냥 레벨링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캐스트 프레임워크의 디지털, 즉 캐스트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부위니까 이런 티슈 언더컷을 스무드닝 할 수 있습니다. 웩스로. 그리고 라비알 앤드 버칼 투스 앤 티슈 언더컷 또한 덴처 디자인이 포함되지 않은 부위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스파츌라로 필링하는 거죠. 필링하는 거고요. 이건 정말 그 우리가 덴처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처리 블락아웃을 함으로써 우리가 듀플리케이션 할 때 변형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아비추리 그 블락아웃의 그런 포션을 보여주겠습니다. 올징지발 크레비스 그죠? 이게 덴저의 그런 디자인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링고 플레이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링고를 박아서의 그 있죠, 그죠? 그리고 위에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그로스 티슈 언더컷이 있습니다. 여기도 덴처 프레임워크의 디자인에 들어가지 않는 부위거든요. 그렇게 그냥 그로스하게 그냥 언더컷을 블락아웃 하는 거고요. 왼쪽 밑에 보면은 레벨 앤 버칼 투스 앤 티슈 언더컷 덴처 디자인이 포함되지 않은 부위죠, 그죠? 이 부위는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여기 웍스는 유틸리티 웍스입니다. 유틸리티 웍스로 그냥 없애버렸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듀플리케이션 할 때 임프레션 매트리얼이 변형되지 않고 우리 마스터 캐스트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듀플리케이션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비처리 블락아웃입니다. 쉐이프드 블락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프로칼 암이 그 위치 그리고 리텐티브 클래스프 암의 위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웹서브 때 이렇게 그 쉐이프드 블락아웃 해 놓으면은 듀플리케이션하고 리프렉토리 캐스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90도의 그런 선반 모양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플라스틱 패턴이나 웩스로 웩싱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미리 잡아주는 것을 바로 쉐이프드 블락아웃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좀 오타가 났네요. 블랙아웃이 아니고 쉐이프드 블락아웃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좌측을 보면 우리가 알바가 들어간 모양대로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해놨죠. 그죠? 사각형으로. 이것도 쉐입도 블락아웃입니다. 반면에 더 많이 쓰인 것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우리가 서컴프렌셜 클라스프가 들어가는 위치, 즉 여기에서는 링 클라스프입니다. 링 클라스프가 들어갈 그런 자리를 우리가 웩스를 통해 가지고 선반 모양으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앞쪽에도 봐도 그 레시프로칼 암이죠. 레시프로칼 암이 들어갈 부위를 선반 모양으로 렛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쉐입드 블락아웃입니다. 이렇게 쉐입드 블락아웃을 듀플리케이션 한다고 했죠. 그죠? 듀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리프렉토리 캐스가 나오면 그 선반 모양대로 우리가 왁스 패턴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패턴을 놓게 되죠. 그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클라스프 암을 놓을 수 있습니다. 릴리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는 링골 바 또는 링고 플레이트의 바 포션 밑에 32게이지 웩스로 릴리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로스 같이 C난 그런 티슈로 커버되는 위치에 메이저 커넥터가 들어갈 부위에는 메이저 커넥터가 들어가는 그런 부위에서는 거기에도 바로 스파츌라 핫 스파츌라 웩스로 얇게 그냥 깔아주거든요. 이렇게 얇게 깔아주는 것도 릴리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익스텐션 베이스의 그런 마이너 커넥터죠. 덴처 베이스 커넥터 밑에 20게이지 웩스로 그 공간을 주는 것을 릴리프라고 하죠. 여기도 미니멈 20게이지라고 했죠. 우리가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을 취해갈 때는 그 메탈 캐스트, 메탈 마이너 커넥터, 덴처 베이스 커넥터 밑에는 한 1mm 정도, 최소한 1mm 정도의 공간이 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1mm 정도의 그런 릴리프가 사용됩니다. 알비올라 리지 상황에 따라서 티슈의 그런 릴리프의 정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좌측 그림을 보면은 그 알비올라 리치가 어떻습니까? 약간 스티프하지 않죠. 평탄합니다. 평탄하게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링구얼 바 밑에 언더컷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무착부에 어쿠저 포스가 액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덴처 베이스는 다운되고 그죠. 링구얼 바는 결국은 앞쪽으로 위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게 뭐 그 알베올라 리치에 임핀지먼트를 줄 가능성이 없겠죠 거의. 이런 경우에 우리 릴리프는 그냥 피니싱 그 단계에서 링골 바를 폴리싱하는 정도에서 릴리프를 해주면 적당합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이게 알베올라 리치가 스티프하고 그죠? 그 알베올라 링골 바 밑에 언더컷, 티슈 언더컷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알베올라 리치 언더컷이 패럴렐 블락아웃 돼야 됩니다. 패럴렐 블락아웃 난 뒤에 링골 바를 제작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익스텐션 베이스에서 그죠? 힘이 가면은 결국 링골 바는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포워드로 올라가면서 임핀지먼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패스 플레이스먼트에 따라 패럴렐 블락아웃 뿐만 아니라 32게이지 웩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릴리프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봤죠? 이 그림은 그 제거력이 갔을 때입니다. 제거력이 덴처 베이스가 위로 올라갈 때죠. 위로 올라갈 때는 리치가 버티컬 하거나 거의 버티컬로 그렇게 알베올라 리치가 생긴 경우에는 오히려 미니멀 릴리프가 필요하죠. 반면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슬로프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임핀지먼트가 생기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릴리프를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반대죠. 심느냐 또는 제거력이 갖느냐에 따라서 링구얼과 밑에의 그런 임핀지먼트가 좀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링골바 디자인은 밑에 보면은 이렇게 뭐 파란색이죠. 파란색 왁스로 넓게 이렇게 깔아놨죠. 이게 바로
32게이지 시트웍스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넓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면은 약간 살색, 흰색이죠. 투명한 그런 웩스가 있습니다. 이 투명 웩스의 두께가 20게이지입니다. 이렇게 마사 케이스에서 그 공간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릴리프입니다. 예, 이 슬라이드를 이해하는 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중에 제가 실습 시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투명한 왁스가 20게이지고요. 파란 왁스, 즉 이제 커넥터 밑에 들어가는 그런 왁스가 32게이지입니다. 이런 왁스의 두께에서 스텝이 지겠죠. 이 스텝이 나중에 보면은 인터널 피니싱 라인이 됩니다. 왁스업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듀플리케이션 하죠, 그죠? 듀플리케이션 하고 듀플리케이션 상태에서 우리가 리프렉터리 캐스트를 제작합니다. 이 리프렉토리 캐스트를 보면은 이 왁스업을 했는 그런 자국이 나겠죠. 즉 32게이지하고 20게이지 차이가 스텝이 나게 되고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메이저 커넥트를 사실 올립니다. 메이저 커넥터 올리고 그 피니싱 라인 부위를 또 왁스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황색입니다. 황색이고요. 거기에 뒤쪽으로 우리가 그 마이너 커넥터를 디자인하죠. 레드라이크하는 그 마이너 커넥터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메이저 커넥터와 레드라이크한 마이너 커넥터가 만나는 부위를 우리가 버터 조인트를 만들거든요. 여기가 90도보다 작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죠? 익스터널 피니싱 라인이 생기죠. 반면에 안쪽에 보면은 우리가 미리 우리가 웩스업 즉 블락아웃에서 릴리프에서 생기는 그런 스텝의 차이에 의해서 안쪽에 스텝이 생깁니다. 이 안쪽 스텝은 주로 90도 정도로 하거든요. 그 안쪽에 생기는 그 스텝이 바로 인터널 피니싱 라인이 됩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정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익스터널 피니싱 라인하고 인터널 피니싱 라인이 같은 라인상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같은 라인의 바깥하고 안쪽에 생기면 그 만나는 부위가 약하게 되겠죠.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탈 프레임을 뒤집어 놓는 거죠. 뒤집어 가지고 거울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 건데 안쪽에 하얀 부위 있죠. 이 하얀 부위가 바로 우리 그 두 개의 웩스 두께의 차이에서 생긴 그런 인터널 피니싱 라인입니다. 즉 마이너 커넥트 부위 그죠. 덴처 베이스가 붙는 마이너 커넥트 쪽으로는 공간이 더 많죠. 많이 공간이 많고 메이저 커넥터 밑으로는 공간이 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이 생기고요. 이것을 바로 인터널 피니싱 라인이라고 합니다. 인터널 피니싱 라인은 주로 90도로 형성하고요. 밑에 빨간색이 바로 이렇게 메이저 커넥터하고 바깥쪽하고 그 마이너 커넥터하고 만나는 부위를 스텝이 되게 이렇게 웩스업을 했거든요. 이 웩스업하는 부위가 바로 90도보다 작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덴처의 레진 부위를 강화시키는 목적이죠. 이렇게 형성하는 그 언더컷 90도보다 작은 것을 바로 익스트랄 피니싱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으로서 좀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즉 마스터 캐스트를 서빙하는 과정은 뭐냐면 결국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는 거죠. AP 틸팅 또는 레터럴 틸팅 해가지고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컷을 제가 정한다고 했죠. 그 언더컷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거죠. 디자인하고 거기서 패러렐 블락아웃 즉 리지드한 포션에 의해서 가로지른 그런 언더컷을 패러렐하게 블락아웃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쉐이프드 블락아웃 합니다. 쉐이프드 블락아웃은 뭐라고 했죠? 제가 클라스프 암 즉 레시프로컬 암이나 리텐티브 클라스프 암이 들어가는 그 부위를 렛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릴리프를 하는 거죠. 릴리프는 메이저 커넥터 밑에 또는 마이너 커넥터 밑에 릴리프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비처리 블락아웃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블락아웃, 넓은 의미에서 블락아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제가 블락아웃을 하고 릴리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왼쪽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스베이 과정 또 블락아웃의 과정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 드렸는데 이 단어는 워낙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제가 준 그런 PDF 파일을 보고 자주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